이제는 트럼프 관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지영 아나운서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다 근데 이제 보시는군요. 그게 네. 이제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미국 주식을 좀 투자를 하시려면 미국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단순한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일과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유통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뭐 네. 광군제랑 연결하고 이러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그때그때 백화점이나 이런 물류 유통이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1년치를 한꺼번에 sab니다. 아 그래요? 예. 그들의 소비 문화 자체가 예, 소비 문화가 아니라 이제 어떤 제작이나 유통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백화점이 있다. 뉴욕에 유명한 백화점이 있다. 그러면 그 백화점이 1년치를 다 삽니다. 거기랑 계약을 해서. 아니 버버리라든가 뭐 캘빈 클라인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뭐 옷이나 뭐 그다음에 게임기나 이런 것들 1년치를 다 계약을 해서 물량을 자기네 팔 수 있는 물량들을 예상을 해서 다 삽니다. 그러면 신상 같은 거는요? 그건 그때그때만 넣어주고요? 근데 세일 기간 동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1년치 물량을 기본적으로 얼만큼 사겠다라고 정해놓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세일 기간 아니면 세일 기간 신상은 어차피 시즌 대회 나오는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예. 그래서 그런 물품을 어느 정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렇게 신상이 나오진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뭐 락팟이 이제 유명한 신발인데요. 락팟이라든가 아니 샘소나이트라든가 뭐 이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팀버랜드라든가 이런 브랜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이긴 한데 그런 브랜드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1년치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해까지 일어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제 이거를 털어야 됩니다. 물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엄청 싸게 하는군요. 예, 그래서 90% 정도 세일을 하는 겁니다. 하자가 없는 물품들을. 그래서 그때 많이 사게 되고 그때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마치 이게 세일의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세일의 상징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블랙 프라이데이랑 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또 하는 게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하는 세일 기간을 하는 그 또 하나를 정한 사이버 겁니다.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라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통적으로 유통 쪽에서 재고떨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다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비의 20%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관련해서 주식을 봐야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유통이나 세일 관련된 주식이 뛸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광군제랑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 광군제는 사실은 이제 그 알리바바가 만든 어떤 약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전혀 이거랑 무관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블랙 뭐라고 또 있기는 페스티벌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아 블랙 페스티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재고떨이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통 구조가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고 뭐 재고를 반품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1년치를 미리 주문해서 모든 걸 다 판매하고 그렇게 해야 싸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유통 구조 자체가 국내랑은 좀 그래서 다르네요. 미국 주식을 만약에 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3개 종목을 좀 찝어드릴까 하는데 이거를 랩소디를 통해서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찝어준다는 게 사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미국 문화를 모르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냥 엔비디아가 뛴다고 생각하는데 이 엔비디아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나 애플은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외에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기본적인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이익을 받아가고 문화가 어떻고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제가 볼 때는 좀 투자를 할 때 좀 꼼꼼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판매만 온라인 쪽에 이걸 마케팅을 하거든요. 사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은 사이버 먼데이 할 때 관련주들이 많이 매출이 오를 수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요즘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사이버 쪽이 지금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뭐 6PM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닷컴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데들은 그 기간이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자마자 기간이 29일까지인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이번 달 29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29일까지인데 그거 끝나 바로 사이버 먼데이 하거든요. 그때 사시면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백화점이나 유통 채널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를 판매하는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게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예. 관련주로 네. 그 관련 기업을 보는 것이 소용이 없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안 뛰는 게 그런 거 미국에 영향이 음. 없는 게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왜 뭔가 안 뛰지? 관련주인데 네, 네, 왜 네. 안 뛰지? 이렇게만 네, 그러니까 해석을 전혀 하는 다른 거죠.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큰 걸 배워가. 그러니까 사이버 먼데이 때 어쨌든 좀 관련주들은 뛸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할인율도 그때 훨씬 네, 높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화가 좀 바뀌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미국에서 요즘 사이버 먼데이를 더 그게 쳐주거든요. 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런 식의 뭔가가 패턴도 바뀌고 있고 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이제 그 좀 익숙해서 뭐 입에도 잘 붙고 오래전부터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 우리 직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버 먼데이를 노려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차라리 우리도 연계된 뭔가를 판매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쌉니다. 좋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내보다 네. 훨씬 싸게 팝니다. 네. 저도 이제 외거를 산 적이 있는데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뭐 코롱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카카오 캐릭터 상품들도 있습니다. 네. 훨씬 쌉니다. 캐릭터 좋아하시나요, 카카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싸서 이제 제가 한번 사봤는데 어쨌든 직구 비용을 빼고 남을 정도로 저렴하기 괜찮아요? 때문에 네. 저도 나중에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아니 아마존 가서 아마존에서 예, 그냥 아마존에서 사이버 하시면 되고 먼데이 날. 예, 그렇게 해서 사이버 먼데이 기간 직구인데도 싸다는 훨씬 거죠? 싸죠. 배송비를 많이 했는데도 네. 배송비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죠? 네, 네, 테무나 알리도 저는 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니면 비싸지 베레지를 이용한다거나 네. 어쨌든 직구에 관해서 다음에 한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박싱데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박싱데이?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그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비슷한 게 그러니까 호주나 영국에 있는 그쪽 계열은 박싱데이라고 해서 블레이 프라이데이랑 비슷한 그런 행사입니다. 명품이나 명품관이나 백화점 쪽에서 높은 할인율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기간에 이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 이후에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고 경제 산업성의 홍보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리키에나 이런 데도 이제 좀 쓰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비슷하게 이제 전설의 금요일 같은 멋진 금요일 같은 날을 쓰는 전설의 금요일 너무 좋다 이름.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행사를 하고 있고 요 기간 동안은 택배회사와 우체국 업무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무슬림 쪽에서는 검은 자가 되게 나쁜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설의 금요일, 멋진 금요일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쓴다. 블랙이라는 걸 안 쓰려고. 네, 그 단어가 되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중국에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광군제. 그렇죠. 그거 광군제. 예, 광군제가 있는데 원래 광군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약간 그거 아니에요? 빼빼로데이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11자에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버 먼데이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데가 보니까 미국, 독일,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영국도 하네요. 일본도 하고 중국도 여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정도가 추수감사절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세일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10배 정도. 아 그래요? 네. 아르헨티나 그렇게 네. 많이 사요?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유통사에 80% 여기 참여한다고 하고요. 칠레는 2011년부터 콜롬비아는 2012년부터 요거를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14년부터 하고 온라인 쪽에서는 이게 진짜 촉진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새롭게 뭘 할 게 아니라 이런 마케팅을 그대로 좀 가면 어떡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랑 같이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몸을 실어서 가는 게 좋을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네네네네. 그 파도의 흐름에 이렇게 맞습니다. 기대서 타서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라인을 타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롭게 마케팅을 뭘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광군제는 이제 독신을 기념하기 위한 중국의 기념일입니다. 독신이요? 네네네. 독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소비랑 어떻게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홀로 있는 모습이 일자를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이제 광군이라고 아.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중국에선 광군이라고 하는데요. 독신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광군이. 네. 그래서 뭐 단신절, 쌍심년이라고 11월 11일이거든요. 이제 이게 유래를 보니까 93년도에 중국 남경대학의 솔로 축제로 계기가 됐고요. 요거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착안을 해서 알리바바 쪽에서 마윈이 이제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보자.
모티브로 쇼핑으로 여러분을 달래자. 네. 엄청난데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체 알리바바랑 이제 마윈 쪽이 원체 커지다 보니까 2017년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 중국이 또 무섭습니다. 맞아, 무섭죠. 한번 따라잡기 네. 시작하면은 무서운 네, 무서운 것 곳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어진 거고요. 사실은 이걸 이제 기본적인 역사와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돈 무조건 뭐 저게 쇼핑과 연관되는가 보다 막연히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미국은 사실은 좀 합리적이고 문화를 좀 이해하면 뭔가를 투자하시기에 되게 편하고 알고리즘이 좀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기도 네, 예측하기가 쉽죠. 좀 편한 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미국 책을 쓰잖아요. 수표 네. 책을 쓰잖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물론 그게 부도가 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변수나 이런 것들에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고 꾸준히 뭔가를 해오는 것들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만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국장을 떠나서 예측 가능한 미국 시장으로 가시나 네, 그런 것 봅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제의 마음을 잘못 아시는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누시는데 전문가분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잘 설명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답하셨어. 예,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제가 예전부터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쇼핑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직구를 초창기부터 해서가지고 그러니까 직구가 우리나라가 발달되기 전부터 이제 저는 아마존에서 이제 구입을 한 20년 전부터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조금 이렇게 앞서 계셨었네요. 좋아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니까 너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가격 차를 이제 비교해서 커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싸고요. 20년 전이면은 진짜 거의 네네. 아무도 안 쓸 때였는데. 네네네. 그때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과연 올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과연 한국으로 올까 물건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싼 거는 정말 10분의 1 가격이고. 그러니까 쿠팡이 아마존의 기본적인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 제품 팔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거기는 이제 완전히 중고 제품뿐만 아니라 중고 제품뿐만 원래는 이제 아마존 책으로 시작한 건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중고 책으로 시작한 건 알라딘처럼 이렇게 시작한 건데 그 나라가 이제 쇼핑으로 바뀌면서 중고에 관해서는 되게 중고가 중고 같지 않은 중고를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만약에 저희 이거 한 팁이긴 한데 뭐 아이폰 저 이제 기획하는 거 뭐죠? 에어팟인가요? 에어팟을 네.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25만 30만 원 정도 한다. 3세대가 아니면 2세대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거기서는 뭐 한 120달러? 그러니까 이게 리퍼라고 하죠. 네. 젠시됐던 상품 이런 것들을 파는데 박스도 뜯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한 절반 가격에 팔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꿀팁이네요, 꿀팁.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사시면 되고 특히 신발은 엄청나게 쌉니다. 신발이 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많이 구입하시는 스케쳐스나 나이키? 예 그런 것도 쌉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인이 많이 신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 이지워크라고 해서 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에코, 그다음에 스케쳐스, 뉴발란스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개가. 이런 브랜드들은 중고 제품도 많고 되게 싼 특히 스케쳐스는 엄청 쌉니다. 한국은 상당히 좀 약간 유통 마진이 높은 편인데 미국은 되게 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사고 남을 정도, 그러니까 유통비를 뽑고 남을 정도로 괜찮은 구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예, 해보시면 개인이 좋을 것 사용하시는 같아요. 거는 괜찮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되면 관세가 붙고 이러는데 개인이 사용하시는 거는 지금 200불까지는 또 미국이 약품이나 먹는 것 빼고는 200불까지 또 무관세거든요. 네, 그래서 200불까지 사시면 괜찮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